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금년에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니까. 자,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전세권 353조 할 차례네요. 자, 전세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효력 그러면 이제 권리와 의무로 바꿔 읽으면 되죠? 권리하고 의무. 물건은 이제 권리 위주로 많이 출제해, 권리 위주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결국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하고 일본의 전세권자는 사용수익권입니다. 전세권의 개념이죠. 사용수익권. 사용수익은 내건데 건물 전세권자는 요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거죠. 건물 전세권자. 또 땅 전세권자, 토지 전세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요게 이제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건물에다가 전세 놓으면 어리 이제 전세권자라면 요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으니까 어른 또 땅도 사용 수익을 해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가 문제예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A다 이거죠. 이랬을 때 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만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불법 건물로 철거 안 당하려면 A가 갑한테 땅 소유권을 뭔가 사용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이 땅을 빌리는 방법은 지상권이나 전 임차권을 빌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전세권은 건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사용권인 지상권의 임차권 여기까지 미쳐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사람이 출퇴근하니까 그게 이제 그 관련 조문 304조 얘기입니다. 제목 자체를 살짝 건물의 전세권 의자 심표를 의로 바꿔 건물 전세권 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미친다는 겁니다. 자,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얘기입니다. 304조 제1항 타인을 갑이라고 놓고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땅 사용권이 어디 미친다고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야 이제 건물의 전세권자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 전세권자는 원래 건물만 빌렸잖아요. 건물만 빌리니까 건물만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요 지상권이나 임차권까지 미칩니다. 그러면 어리 이제 이 땅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이 사람 동의 없이는 요걸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 소멸되면 어른 출퇴근을 못 하니까. 그게 제2항 얘기입니다.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A는 전세권자 을의 동의 없이는 객체인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행위를 하지를 못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법정 지상권은 차후에 가도록 하고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2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갑니다. 비용은 항상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누죠. 자, 조심할게.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채용권이 없어요. 필요비 상환채용권 없고 유익비만 상환채용권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죠. 비용 상환 1.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치로 나간다. 전세권자가 자,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줄여서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유지를 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필수적인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니까 따라서 목적 부동산의 통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 쭉 나간다.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전세권자 자신이 부담해야 돼요. 나중에 집주인에게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익비는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전세권자가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죠.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익비는 선택이야. 아까 보셨죠? 전세권 소멸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돼.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같은 말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줄이면 지출액 또는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선택이라고요?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소유자가 선택을 해서 전세권자가 청구합니다. 다음 그리고 3번 내려와서 전세권 처분의 다음에 처분의 자유라고 하죠. 전세권 처분의 자유.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처분의 자유입니다. 자, 보죠. 전세권자는 을이죠.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을 타인 병에게 양도하거나, 자, 양도는 전세권을 팔아먹는 게 양도죠. 또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죠. 전세권을 제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또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세를 한 번 더 놓는 걸 전전세라 그래요. 전전세 할 수 있고 또는 임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전세권 처분은 원칙은 자유인데 줄로 나간다. 당사자가 설정행위 같은 말 설정의 계약으로 이를 양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원칙과 예를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이제 이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라고 하죠. 자,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요 갑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근데 갑자기 전세권자 을이 돈이 필요하면 요 전세권을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전세권이 뭐야? 사용 수익권이잖아. 사용 수익권을 병에게 팔고 전세권 양수인한테 팔고 전세금 1억을 받고 이사 가면 되는 거죠. 이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처분의 자유죠. 아니면 전세권을 팔아먹기 싫으면 전세를 한 번 더 놓으면 돼요. 병한테 전전세 나가지고 전전세금 받으면 되죠. 또는 이 전세권자가 자기 소유물도 아닌데 이걸 남한테 임대로 놓으면 돼. 병한테 임대 나가지고 임대료 받으면 되겠죠. 자, 이같이 전세권 양도나 또는 빌리면 되죠. 전세권을 제펴가지고 A 은행에 가서 막 1억짜리 전세권을 제표삼 8천만 원 빌리면 되겠죠. 이같이 양도와 담보 제공과 전전세와 임대를 소유자 갑 동의 안 받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가능해요. 등기부에 금지 특약 가능하죠. 예컨대 전세권 등기 한번 해보죠. 1순위라면 1순위, 2순위라면 2순위 전세권 설정. 자, 전세금 1억 그리고 전세권자 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특약으로 전세권 양도 저당권 설정 기타 처분 금지할 수 있다는 금지 특약은 등기가 가능해요. 특약 등기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거기 있죠. 당사자가 설정 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오른쪽 갑니다. 가로 5번 오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옆에 적어서 땡땡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요? 형성권. 형성권은 어떻게 행사하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청액, 감액이 일방적으로 일어나요. 자,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읽어보면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 그러면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죠. 물권법에서 당사자 그러면 무조건 권자하고 설정자입니다. 권자는 을이고 설정자는 갑이죠.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전세금이죠. 전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일방적으로 5억으로 올려라. 그러면 전세권자가 손해보잖아요. 그죠? 올리는 데는 제한하고 있고 줄고 나간다. 다만 정액 올리는 경우 정액의 경우는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전세금도 5% 초과 금지, 주택임대차 보증금도 5% 초과 금지,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도 9%에서 5%로 바뀌었어요. 5% 초과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올릴 때는 5% 초과하면 안 돼요. 전세금 1억이었다. 그럼 1년 있다가 얼마밖에 못 올려? 1억 500을 초과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올릴 때는. 합의할 때는 뭐 2배, 3배 올려도 돼요. 형성권은 1년 5%입니다. 다음 4번은 전전세는 그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전전세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의의는 전세를 한번 들어놓는 게 전전세죠. 읽어보면 전세권자와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가로 바뀌어야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속하면서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한칸을 목적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 그래요. 그럼 전세권이 2개가 되는 거죠. 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이 함께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다음 장으로 쭉 지나가세요. 357쪽에 4번 가서 전세권 소멸 사유 한번 보죠. 거기 박스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멸 사유는 모든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를 일반적 소멸 사유라고 그래. 설정 한번 읽어보면 1번에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물건은 소멸하겠죠. 기간을 10년 정했다. 10년 만료하면 소멸하죠. 다음 2번에 혼동이 일어나면 제한물건이 소멸하죠. 혼동이 뭐예요? 소유권자하고 제한물권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혼동으로 전세권 소멸합니다. 3번에 소멸시효는 용익 물건은 20년 불행사하면 소멸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거기 이제 특별한 소멸사유, 이걸 외워야 돼요. 특별 소멸사유는 전세권에만 있는 소멸사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이 전세권의 소멸 통고 둘 다 묶으세요. 둘 다 형성권입니다. 앞에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 또 소멸 통고도 형성권입니다. 근데 요건과 효과는 달라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3번에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면 객체가 없어지니까 전세권 소멸합니다. 다음 4번에 전세권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말소등기 해야 소멸합니다. 186조 2에서 말소등기 해야 소멸합니다. 자, 요 소멸 사유 중에서 4번만 포기만 말소등기 해야 소멸하고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하나 가보죠. 1번에 전세권 설정자 갑이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의 형성권입니다. 읽어보면 요건 전세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자 을이 설정계약 또는 목적 부동산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줄거 나간다.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자, 전세권자가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용법은 잠자는 데예요, 술 장사하는 데예요. 아파트의 전세권자는 잠을 자야죠. 자마자 거기서 술 장사하면 용법 위반이니까 집주인이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이사 나가야죠. 전세권자가 용법 위반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됩니다. 대표적인 애들 나오죠.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양도를 못하게 금지했어요. 금지 특약을 했는데 전세권 양도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잘못했죠? 그럴 때 소멸을 청구합니다. 또는 전세권자 을이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도 즉시 소멸을 청구합니다. 다음 2번에 전세권의 소멸 통고 이거는 6개월이 지나야 돼. 통고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가죠. 자, 줄거 나간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세권의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 약 정하지 않으면 둘 다입니다. 당사자, 각 당사자니까 누구야?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를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통고하면 적시가 아니고 6개월 지나야 돼요. 이 통고가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되죠? 6개월.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1번의 소멸 청구와 2번의 소멸 통고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요. 소멸 청구는 전세권자가 잘못했을 때 집주인이 청구해서 즉시 소멸하는 거고, 소멸 통고는 존속 기간 안 정했을 때 둘 다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청구하고 통고하고 구별 잘해야 돼요. 다음 장 가죠. 3번에 목적물에 멸실되면 물건이 없어지니까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자,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태풍, 지진, 폭설 등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태풍, 지진 등으로 멸실하게 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방 한 칸 태풍으로 떠내려갔다. 방 한 칸 전세권 소멸합니다. 다음 4번에 전세권 포기는, 권리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말소등기야 소멸합니다. 자, 읽어보면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 가면 네 번째 줄. 전세권 포기는 물권적인 단독의 의사표시죠. 물권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등기, 즉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자, 그럼 항상 이 용익 물건이 소멸하면 이 남의 물건이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자, 전세권자가 지금 받은 게 두 가지죠. 전세권 설정 등기했고, 그다음 전세물을 지금 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받은 전세금이죠. 전세금 1억. 이걸 서로 돌려줘야죠. 갑은 전세금 반환해주고 전세권자는 등기 말소해주고 건물 명도해줘야 되겠죠. 이게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이걸 원상회복의무는 동시행입니다. 2번 보면 전세권 소멸효과는 땡땡이 원상회복의무입니다.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게 소멸된 원상회복해 줄 의무가 있죠. 자, 거기 관련 조문 보세요. 동시이행입니다.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서로 원상회복.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갑은 전세권자로부터 2개 받아야죠.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뭘 반환해줘야 하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원상회복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2번이죠. 자,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 말소해주고 전세물을 명도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집주인이 설정자가 전세금 돈이 없다고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는 거죠. 이때는 지체하게 되면 이제 을이 경매 청구하는 거죠. 경매를 청구해서 요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순서대로 우선 변제받는다. 여기 이제 담보 물건이 되는 거죠. 오른쪽 2번에 경매 청구권 및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뒤에 땡땡 적어서 이게 담보 물권적 성질입니다. 무조건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나오면 담보 물권적 성질입니다. 우리 전번주 봤지만 이제 전세권은 자, 존속 기간 중에는 용익 물건이잖아.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죠. 그러나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담보 물건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게 관련 조문 318쪽에 이제 담보 물건을 바뀌어요. 전세권 설정자 갑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심표. 전세권자 을이 이제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방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이면 두 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내려와 동그라미 2번. 자, 설명을 하고 읽어나가죠. 자주 내는데, 일부 전세권 얘기예요. 자, 이 집에 이제 방이 4칸입니다. 방이 4칸인데, 을이 이제 요 방 한 칸, 여기만 전세권자, 이게 일부 전세권자죠. 방 한 칸에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집주인 갑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은 안 빼줘요. 안 빼주면 일부 전세권자는 요 방 한 칸만 경매 청구하느냐, 나머지 3칸까지 합해서 4칸 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일부니까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 나머지 부분은 경매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하죠.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권 X입니다. X. 학설은 대리반단 지워버리고 판례는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요. 다만 들면 중요한 판례는 분할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전부 경매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원본 보세요. 판례 학설. 자, 첫 번째 줄부터 자, 줄 한 거 보죠. 건물의 동그라미식 일부. 건물의 일부의 방 한 칸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까지.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까지 줄 긋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4번째 줄. 자, 언더라인 돼 있죠. 계속 줄고 나간다. 일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하고 줄 거세요. 경매 신청권은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에만 경매 신청권이 있지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은 없다 잘라주고 또 이와 같은 경우 즉 일부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잘라서 기억합니다.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해야지 초과 부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 판례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장가네요. 맨 위에 3월 원상회복 의무. 아까 동시행했죠, 그죠? 원상회복. 항상 이제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 갑과 을이 둘 다 원상회복해 줘야죠. 근데 만약에 토지 전세권자였다. 갑이 토지의 전세권 설정자, 을이 토지 전세권자였죠. 마찬가지죠.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 회복해 줘야죠. 자, 갑은 전세금 반환해 주고 동시행이죠. 자, 만약에 전세권자가 건물이다. 이 건물에 부속 건물을 전세권자 만들었다. 그럼 부속물은 전세권자 소유물이잖아. 자, 이거 수거해 가야죠. 또는 매수 청구 가능해요. 보죠. 316조. 제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약에 10년 정했다. 10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전세권자 을은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하며 잘라주고. 자, 그런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이 부속물은 누구 소유물이라 그랬죠? 부속물은 누구 거야? 전세권자 소유물이죠. 전세권자가 부속시켰으니까. 부속시킨 물건은 자기 물건이니까 수거해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나 조심하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 갑이 그 부속물입니다.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옆에 적으세요. 땡땡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죠. 시가가 1억짜리인데 뭐 100만 원에 팔아라. 이건 엄청난 차이니까 거절이 가능합니다만 시세대로 같으면 거절 못합니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다음 2항은 거꾸로 합니다. 마찬가지 형성권. 전항의 경우 전항이고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는 이렇게 되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
첫째,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는, 이번엔 거꾸로 전세권의 을도 설정자 갑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속물이 설정자 갑으로부터 매수한 때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요건은 다르죠. 자, 밑에 4번에 부속물 매수용권 땡땡 무슨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뭐 창고 같은 경우죠. 전세권 설정자 갑도 전세권자 을도 각각 그 부속물 매수용권을 갖는다. 둘 다 형성권이야. 근데 요건은 다르죠. 바로 나오죠. 전세권 설정자 갑 집주인이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래 가능합니다. 시가가 1억인데 뭐 100만 원에 팔아라. 이건 엄청난 거니까 거절할 수 있죠. 한편 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설정자 갑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또는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킨 때는 그 두 가지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해서 전세권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이거죠.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집주인이죠. 을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여기 이제 부속물을 만들 창고. 그 부속물은 전세권자 소유물이잖아요. 그럼 첫째, 이 집주인이 이 창고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을이 전세권자가 이걸 사라 그럴 때는 요건이 두 가지죠. 자, 첫째, 누구의 동의 받아야 돼? 설정자의 동의를 받은 부속물하고 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 요 두 가지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요건이 다르죠.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전세권자는 두 가지 요건. 첫째, 누구 동의 받은 경우 집주인의 동의 받아가지고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 두 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다음 5번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아까 했죠, 그죠? 필요비는 상환청구권이 없는데 유익비는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갑니다. 전세권자 을은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유익비는 선택이죠. 유익비는 가액정가가 현존한 때 하나 뭐하고 선택이죠. 지출한 금액 또는 현재 증가된 금액을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상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때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가 청구하면 상환기간을 한두 달 유예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가 있다. 유익비 조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을 마칩니다. 자, 전세권을 마치고 그러면 다음 이제 담보물권 남았죠? 저 뒤로 가보시죠. 371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자, 어디까지 왔느냐? 저 앞에 한번 보고 가죠. 물권법 첫 시간. 206페이지 펴보세요. 206쪽. 우리 어디까지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느냐? 찾았어요? 206쪽 보면 맨 밑에 가로 이번에 물권의 종류에서 1. 민법상 물권에 분류한 내용. 자, 민법의 물권은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눴죠?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눴어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고 본권은 정당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본권은 크게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누고 있죠. 소유권은 자기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고 제한물권은 남의 소유물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제한물권은 두 개로 나누죠.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용익물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성역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전세권은 존속 중에는 용익물건인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뭘로 바뀐다? 담보물건으로 바뀌어서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으로 바뀝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완전한 담보물건은 특징이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라 그랬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청구에서 우선변제 받는 게 담보물건이야. 담보물건 크게 세 개. 유치권은 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건이고, 저당권하고 질권은 순서 바꾸라 그랬죠. 저당권은 객체가 부동산하고 권리 두 개 뭐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권리는 당연히 재산권 의미예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된 이유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남은 게 이제 유치권, 저당권 남았네요.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물건은 항상 요게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점유권, 보험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처질. 요게 머리에 딱 그려져 있으면 이제 이게 안 흔들려요. 이 순서가 이제 헷갈리게 되면 막 헤매는 거예요. 전세권이 물건이지 채권인지도 모르고. 전세권은 물건이죠. 전세는 채권입니다. 임대차예요. 자, 그럼 이제 담보물건 돌아옵니다. 그 담보물건은 땡땡 적으세요. 담보물건은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다. 이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담보물건은 뭐에 대한 종된 권리라고? 채권에 대한 종속된 종된 권리입니다.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이에요. 채권과 담보물건 주종 관계입니다. 그 채권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자, 그 밑에 담보물건 일반 담보에다가 줄거보세요. 담보라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보라 그럽니다. 쉽게 해서 나중에 채권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수단이 담보예요. 담보가 이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밑에 2번 내려오면 담보물건의 성질은 자, 어디에 대한 종된 권리라고 그랬죠?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쳐나간다. 1. 부종성의 부 동그라미 치세요. 부종성의 부. 다음 장 갑니다. 가로 2번에 수반성의 수반성의 수. 거기 3번을 4번으로 바꿔. 물상대의성의 3번을 4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4번 불가분성을 3번으로 바꾸세요. 그럼 머리가 들다면 부수불물 이렇게 됩니다.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을 통유성이라고 해요. 통유성 또는 공통된 성질.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입니다. 3번과 4번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물상대의성. 자, 이 담보물건의 공통적 성질인데 담보물건의 대표가 저당권이에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도 담보물건의 성질이 있다 그랬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불물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저당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담보물건의 원칙이 저당권이에요. 갑이 자,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돈을 1억을 빌려요. 돈 빌리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소비물이니까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 그러면 은행이 이제 돈 빌려준 소비대차 채권자, 갑이 소비대차 채무자입니다. 이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 요게 이제 주된 권리, 주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은행이 자, 이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는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시키는 거야. 갑이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질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옥, 주택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항상 설정자란 말이 나오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설정시켜주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을이 청약과 성락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자 앞으로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이 주고 이 담보물건인 저당권은 종이 된다는 거죠. 주종. 항상 우리 법에서는 주와 종이 나오면
부종성, 수반성 항상 있어. 부종성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거야. 주는 종에 붙어 있다. 종, 부종성. 그리고 이 채권이 이전하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면 저당권이 같이 따라서 수반해서 이전한다. 수반성이라 그래. 주종사에는 항상 수반성이 있죠. 우리 지역권에서도 이거 배웠잖아. 지역권에서도 요역지가 주, 지역권이 종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배웠죠. 그 다음 불가분은 가히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분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채권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자 저당권은 이 부동산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자 여기까지는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전부 공통점이야. 근데 물상대위성을 4번으로 내린 이유가 유치권에는 여기 없어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어. 나머지 유치권 빼고 저당권, 질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4가지 다 있는데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을 끌어내린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보죠. 자, 372페이지. 이 담보물권의 성질 같은 말 통유성이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 통유성은 1. 부종성 갑니다. 자, 부종성. 담보물권이 종된 권리가 적으라 그랬죠.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은 대표적인 애가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로 목적하기 때문에 줄여 나간다. 피담보 채권 줄여서 그냥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 즉 주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종된 권리인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하거나 소멸시에 걸리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부종성이라고 그래.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이 제로원이 되면 담보물권은 말소를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걸 무슨 성? 부종성.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다.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다음 장 가죠. 이번에 수반성은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몽룡이가 서울에 하면 종이 같이 따라오죠. 수반성. 자,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는 채권, 피담보 채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줄었죠. 그 채권 즉 피담보 채권. 자,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은 같이 이전한다. 당연히 이전 등기는 해야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하죠. 또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그 담보물권은 같이 목적이 되는 것을 수반성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민법 361조에 다음표 나오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뭐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수반성 얘기입니다.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해야지 분리 양도나 분리해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걸 수반성이라 그래요. 다음 오른쪽에 3. 불가분성 갑니다. 불가분.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전부입니다. 전부 1억이라면 1억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그럽니다. 1억 중에서 10만 원이라도 남으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걸 불가분. 1, 2, 3은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이고 왼쪽 옵니다. 4번 물상대위성은 일단 저거 유치권은 없다. 물상대위성은 무슨 권에는 없다고요?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자, 물상대위는 자, 조금 설명을 하고 읽어나갑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물상대위가. 한자를 보면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해서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물상대위성,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물상대위권, 성자, 권자 같습니다. 성질 그러면 성이고 권리란 물상대위권, 오히려 물상대위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쉽게 해서 이제 우선 변제받는 수단이에요. 이때 물건이 뭐냐면 가치가 바뀐 물건입니다. 원래 물건이 가치가 변형된 물건에다가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요.
개념 잘 봐야 됩니다. 물상대위.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자 은행 등기했죠. 그럼 채권 요게 주고 저당권이 종이죠. 자, 무조건 담보물건은 자,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권리예요. 저당권 설정자죠. 자, 갑이 A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이 건물이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1억 받기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자, 멸실. 화재로 멸실됐죠. 멸실되니까 우리 경매에 넣을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경매에 넣을 물건이 없어지니까 이제 경매 청구를 못하죠. 그랬을 때 원래 이 물건의 가치가 바뀐 게 뭐가 나왔죠? 1억 나왔잖아요. 여기 화재보험금. 이 화재보험금 1억을 저당권자가 받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원래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에 가름하는 가치가 바뀐 물건에다가 우선 변제 받습니다. 이때는 빨리 압류를 해야 돼요. 이 화재보험금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지급이 금지되고 있으니까 A가 이제 이 화재보험을 압류해서 여기다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찾아가는 거죠. 원래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 가치가 바뀐 물건에다가 우선 변제 받는 게 물상대입니다. 물상대위 할 때는 객체가 한 3가지가 돼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자, 갑니다. 출근하가죠. 담보물건 대표 저당권은 목적물이 저당물이 3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를 내와야 돼. 멸실되면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어요. 훼손이 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금으로 바뀌고, 공용징수는 수용이죠. 수용보상금이라고 3개 멸실되면 화재보험금, 훼손되면 손해배상금, 공용징수되면 수용보상금 등에 의해 소멸되더라도 심표. 그 목적물의 가치의 가름 대신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있으면 저당권은 그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 금전기타 물건이 아까 3가지 뭐죠?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등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출근할게. 이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하고 질권, 전세권도 같이 가죠.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는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이 없는 게 뭐라고요? 물상대위권입니다. 다음 밑에 이번에 물상대위의 객체가 1 줄었죠. 가치의 변형물이 돼야 돼. 가치가 바뀐 물건 아까 3개죠. 땡땡.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어서 멸실되었을 때 그의 가치가 바뀐 물건인 멸실의 가치가 바뀐 게 보험금 청구권, 화재보험, 훼손되면 손해배상 청구권, 공용징수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등에다가 미치는 걸 물상대위라 그러는 거 3개 외워야 돼요. 자, 그러나 이번에 매각대금 점 차임입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건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멸실된 게 아니죠? 멸실 안 됐으니까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담보물이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된 경우에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멸실이 안 됐죠? 그로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맨 위에 3. 물상대위를 하려면 요건이 압류를 빨리 하라 그랬죠? 담보물권자가 즉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 갑이 그 금전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빨리 뭘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의 공통성질은 부수불물이 떠올라야 돼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이 없는 게 뭐다?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다음 3번에 담보물권의 효력은 그 가령 2번 기억 우선 변제적 효력 같은 말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375페이지에 그 제2절에 유치권 나오죠. 자, 유치권 뒤에 적으세요. 자, 법정담보물권, 법이 정하는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등기 X, 등기를 못합니다. 유치권은 무조건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오로지 점유가 공시방법입니다. 유치권자는 공시방법이 뭐라고요? 점유입니다. 등기를 못해요. 맨 위에다 좀 적죠. 자, 유치권에 없는 게 네 가지인데 이걸 자주 출제해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 희한한 담보물권입니다. 이게 담보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없는 거. 첫째, 1.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경매 절차에 가서 배당 요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 같은 말, 우선 변제성.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우선 변제받는 아까 수단이 물상대위권이었다. 이게 없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권이 없어.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뒤쫓아가는 추거표가 없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수단이 물상대위고 추거표. 뒤쫓아가는 효력, 추거표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없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우물물에 추가 없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유치권은 우물물에 추가 없다. 자, 유치는 이게 한자로 유치장하고 똑같아요. 자, 유치장은 우리 벌금 안 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가보니까 우물에 추가 안 달려 있더라.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이 없는 게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물권적 청구권, 추거표가 없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렇게 좀 적어놓고 항상 법정담보물권이다. 등기를 못하고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적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의의가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